네,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틀 연속 외국인들에 의해서 급 반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7월 만기는 5월 하락, 6월 상승, 7월 옵션 하방으로 전개된 가운데 한 달 넘게 하락 구조를 만들었었죠. 그리고서 급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초기 베팅을 고려할 때 최대 320 초반 320대까지 열려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대 범위에서 외국인들이 제동을 이 상태에서 걸었고요. 어제 그 반등을 만들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1조 원 환매수 장중에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동시에 옵션에서 양방 구조로 빠르게 발빠르게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기관들이 하방 제한을 만들면서 방어,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이제 옵션 만기는 이제 마지막 한 주에 많은 것들이 변하니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자리를 각자 베팅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면에는 일단 내용적으로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모습, 그렇죠? CPI 기대감에 따른 상승세가 일단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승의 모습도 장중에 오전에는 그 북한이 오랜만에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그걸로 살짝 흔드는 모습이 있었어요. 박스 구간을 만드는 척을 하면서 살짝 흔들었는데 다시 그 구간을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오늘 약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유지하면서 원웨이 코스를 좀 만들었습니다. 상승을. 그래서 계속 저항대를 추가적으로 돌파하면서 꽉 찬 이틀 동안의 상승 연속 양봉을 만들면서 끝났어요. 여기에는 이제 CPI 기대감이 강했다. 보시면 저항대가 거의 꽉 채웠다라는 모습 볼 수 있죠.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 라인을 돌파 딱 앞두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도 딱 앞두고 멈춰서 끝났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났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7월 3일과 같이 뭐 잠깐 벗어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CPI 앞두고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 CPI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유동을 치고 종가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내일 우리가 갭이 뜨냐 갭이 발생하지 않느냐 갭 하락하느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내일 급변동이 또다시 생길 수 있는 조건이죠. 어, 작년까지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이 쪽집게로서 유명했잖아요. 남들은 다 틀리고 혼자서 딱 다른 수치를 얘기하면서 맞추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둔화됐지만 그래도 클리브랜드 연은의 CPI 추정치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초반에는 뭐 3.6까지도 뭐 늘렸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먼저 확인해주신 분께서 이렇게 3.6으로 기존에는 그렇게 됐었다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연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으니까 조절을 좀 한 것 같아요. 상황 보고. 그래서 3.2로 추정을 하고 있고 코어는 5.1 정도인데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다른 데도 뭐 3.1, 3.2, 3.1 뭐 이렇게 다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나 벗어났냐. 근데 이 자체가 CPI가 굉장히 둔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기대감이 좀 붙어서 상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나스닥도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좀 더 반등을 해줬고 거기에 동시에 개인들이 쇼 포지션을 다시 늘렸습니다. 나스닥도 쌍고점이라고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쌍고점이 나올 환경은 맞습니다만 얘가 통으로 그냥 추세일 수도 있어요. 이게 봉우리가 아니라 그냥 이가 하나의 그냥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 박스 라인에서 개인들이 다시 숏을 줄이다가 다시 어제 늘렸다라는 거 일부. 그래서 여전히 이 추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관문이 CPI고 그 다음에 FOMC가 되겠죠. 최소한 7월 달에는 7월 26일이 일정이고 이거는 당장 오늘 밤 9시 30분입니다. 21시 30분. 그래서 이런 과정이 준비되어 있는데 기대감이 붙어 있는 것 같다. 미국도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CPI 기대감이 더 많은 것 같다. 오늘 뉴스 보니까요, CPI가 둔화됐다, 즉 물가가 좀 잡혔다라는 걸로 기회다라고 보는 기사들도 뜨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번 주는 매수의 찬스다.
뭐 이렇게 보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는데, 뭐 기사를 소비하는 사람, 기사를 소비하는 주체는, 즉 클릭하는 주체는 개인들이죠, 대중들이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열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승할 수 없는 조건은 아니지만 만기가 또 내일이고 당장 이제 내일 만기 싸움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장중에 판단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지 과거에 머물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시 30분에 발표가 되고 나서 1시간 한 15분 정도 뒤에, 대략 한 2시간 가까이 뒤에, 1시간 반이 아니고 1시간 반 정도 뒤에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파적 위원으로 유명하죠. 블러드 연은 총재와 쌍두로 아마 흐름상 뭔가 딱 그 방해가 되지 않을까,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도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여건이기도 해요, 시간상. 그거는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또 카시카리가 준비한 어떤 상황을 보고 준비한 멘트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시간대가 일단 먼저 매파부터 때려 맞고 그 다음에 새벽 2시에 라파엘 보스틱 비둘기죠. 오늘 약간 극단적인 두 명이 연속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연설을 굉장히 매파에 치우친 카시카리와 비둘기 쪽으로 좀 치우친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연속으로 순서대로 이제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소 매파적인 메스터의 연설도 끝날 때쯤 5시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요소가 상당히 장중에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야간 선물도 많이 휘둘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변화된 거 마감 영상에 체크를 해드렸는데, 오늘 먼저 그 체크된 것 좀 볼까요? 변화된 거 오늘, 그래서 어제와 또 오늘 달라진 점이 있는지 한번 보자면, 약간 대세의 큰 흐름은 변화가 없었어요. 어제가 많았던 거지, 엊그제와 어제의 변화가 특히 많았던 거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같은 선상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포인트가 좀 조절이 됐는데, 그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늘 땡기면서도 상당히 큰 보험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 보험 가입은 혹시나 CPI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급락을 하면 선물 오늘 매수한 거 좀 부담이잖아요. 어제도 많이 샀고 엊그제도 많이 샀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을 커버할 수 있을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 보험은 외가격 풋옵션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락을 했을 때 풋옵션이 확 살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오늘 아까 전에 34,000 계약을 샀는데, 지금 현재 시간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자면은 34,000 계약,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한 34,000 계약을 오늘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하락 쪽으로 조금 올라왔죠, 범위가. 어제 같은 경우는 330 아래와 340 위였죠. 어제 외국인들의 수익 구조는 330 아래와 340 위였습니다. 양방으로 얘가 어제 생긴 거예요. 급격하게 생겼으니까 걔한테 의미를 둬야 된다. 마지막에 한 거래에 의미를 좀 더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풋옵션 매수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3포인트 정도 올라왔네요, 범위를.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거예요, 가깝게. 외국인들의 오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7월물에서 수익 실현을 많이 봐왔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하락 배팅을 하던 외국인들이 중간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익절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300억을 먼저 수익 실현을 해둔 상태입니다. 오늘까지요. 그러니까 사실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굳이 무리하게 만기 손익, 옵션은 만기 수익 구조가 있고 이론 손익 구조가 있습니다. 이론은 잔존일이 남은 상태에서 현재 평가액이고요. 만기는 만기 종가에 결제되는 가격을 가지고 손익 구조를 형성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모두 만기 수익 구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론적으로 평가 수익이 올라왔을 때 다 청산을 어느 정도 했고, 굳이 만기까지 가가지고 이 억지로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300억에서 뭐 해봐야 한 10억 정도 내주고 한 290억 수익 보는, 약간 이런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그래서 선물에 치중된 거래를 하고 있고, 옵션은 보험만 가입만 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어제처럼
어제는 한 반 이상 종가에 다 뱉었잖아요. 오늘도 마지막에 선물 매수했던 걸 거의 다 청산했어요. 당일 트레이딩을 하네요. 자, 외국인들도 보시면 오늘 그 선물 추이를 보세요. 외국인들. 자, 외국인들이 이런 거래를 했죠. 오늘 선물 왔다 갔다 초반에는 박스로 혼동을 주다가 갑자기 북한 미사일 이슈 이후에 조금 점심시간 다가오면서 사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돌파하면서. 그 다음에 쭉 오후 정에도 계속 사다가 마지막에 다 익절 청산을 하고 끝납니다. 금융투자는 그걸 다 반대로 받아줬고요. 오늘 종가의 투신이 1100억 정도 매도 베팅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당일 트레이딩을 많이 해요. 최근에. 옛날에도 많이 그랬지만, 자, 외국인들조차도 지금 당일 포지션에 당일 트레이딩으로 청산을 하는데, 당일 매매는 개인들, 심지어 개인들은 오버나잇 하면 더 안 되겠죠. 지금은 당일에 끝내셔야 됩니다. 오버나잇은 방향이 맞으면 대박일 수 있지만 아니면 쪽박이다. 쪽박도 그냥 다 날리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철저히 지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당일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 당일에 파악을 한 다음에 당일에 순방향이라도 파악하고, 오늘처럼 오후장 점심시간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순방향이 상방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순방향이라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에서 거래를 하셔야지 오버나잇은 기도 매매가 되죠. CPI, 특히나 오늘 같이 CPI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CPI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방에 날리는 게 바로 파생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어제 같은 경우는 323에서 338로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해요. 어제 338도 그냥 대략적으로 본 거라서 오늘 똑같을 겁니다. 범위는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금융투자는 323에서 338.5 정도 사이로 보여지고요. 최저 구조도 비슷해요. 328에서 329 정도로 변화가 조금 있었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7월물에 외국인과 반대로 40억 이상 이미 손실을 봤어요. 실현 손실을 본 상태입니다. 옵션으로. 그래서 더 손실을 키우긴 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뭐 더 손실을 부득이하게 키워야 될 경우, 내일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로 간다면 다른 쪽에서 빠르게 해지를 하려고 하겠죠. 뭐 옵션은 손실 처리하고. 그러나 일단은 자신들의 손실 방향을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의 힘에 밀려가지고 뭐 평가 손실을 늘려준 상태입니다. 늘려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내일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누르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뭐 만기 종가라도 삼성전자를 조절해서 종가 싸움으로 누를 수도 있겠죠.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위로 가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금융투자는 매도 포지션이라서 옵션을.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개인들은 어제 여기 334에서 342, 그 위에는 범위가 너무 크니까 352는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334에서 342였는데 오늘 조금 그 포지션이 높아졌네요. 범위가. 그래서 요 아래로 내려가면 개인들은 또 손실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에 도와줬죠. 외국인 덕을 보면서 평가 수익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개인들이 현재, 그러니까 실현한 거 제외하고, 실현한 건 없어진 거니까 제외하고 전체 개인들을 모았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보냐라고 봤을 때 외국인 덕으로 평가 수익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옵션에 대해서는. 그래서 근데 7월물 자체가 이미 200억 이상 실현 손실을 봤어요. 손실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 360, 70 가지 않는 이상 이미 손실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더 손실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조금 만회할 것인지는 내일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범위 바깥으로 빠지면 개인들은 다시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만회가 되겠죠. 요 기준은 모두 코스피 200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1.5 내지 2 가까이 더 하셔야 돼요. 선물로 보시면. 그러니까 선물로 본다면 여기는 338 정도 되는 겁니다. 338이면 여기에요. 불가능한 수치 아니죠. 개인들 좀 더 손실을 바짝 내게 만들려면 여기 밑으로 내려줄 텐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사실 이미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누가 무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밤 사이에 CPI 보고 움직임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올려드린 내용이 요거죠. 오늘 외국인 어디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네요. 저 하방에서 양방으로 구조 바꿔놓고 어제 급격하게 바꿔놓고
선물 매수로 끌어올려 놓고 동시에 풋옵션 보험 가입 이렇게 했고, 네, 오늘 이런 식으로 지금 파생을 일단 보고요. 오늘 현물에서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제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는 일단 그 지난번에 100만 원을 찍고 나서 뭐 어디까지 정점을 찍을지는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됐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평생 올라갈 수는 없고 이미 5년에서 10년치의 수익을 반영했기 때문에 꺾일 텐데, 지금 워낙 이제 밈 주식으로 올라와서 이제 약간 흥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시총을 굉장히 높였던 건데 언젠가 꺾이겠죠. 그게 꺾일 때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게 언젠가 꺾일 텐데 그 꺾일 때 그냥 꺾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꺾일 때 동시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잡아주는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총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총 코스닥의 3등을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바로 커버를 해주는지, 기관들이 어떤 이슈를 통해서라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서 빠진 시총을 나머지 쪽에서 바로 이동해서 케어해 주는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려왔죠, 그동안. 그래서 에코프로, 오늘도 에코프로 BM 실적이 딱 발표되면서 하락하는 순간에 동시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처 그 시간대에 합병 뉴스 띄우면서 바로 커버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밀려 있다가 쭉 언더슈팅급으로 나오다가 오늘 장대양봉으로 솟아납니다. 결국에는 코스닥 관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졌어요. 뉴스는 준비하고 있다 띄우면 돼요. 왜 하필 이 시간인데요? 다 의도된 겁니다. 그렇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로 떨굴 때 바로 기관들은 어차피 다 이런 종목들을 펀드로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펀드 돈의 이동을 거기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매도하면 매수한 자금이 생겨서 바로 코스닥 방어를 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걸로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려서 코스닥을 크게 급락하지 않게 방어가 되었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뭐 합병 뉴스가 하필 그 시간에 띄워지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냥 준비되었다가 그 시간에 딱 끌어올리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제약바이오도 이런 식으로 그 순간에 이렇게 슈팅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닥 방어 의지를 한번 볼 수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반도체 올라가고 2차전지 올라갈 때 정점 여기 오버슈팅 나왔다가 많이 꺾여 있었는데, 맥스타 여기까지 또 열린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 또 멈추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관리가 되는지 되게 중요해요. 뭐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결국에는 시총 커버입니다. 시총 커버의 역할을 해주는지, 코스닥 전체 시총이 에코프로 BM 빠지는 것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거를 바이오 쪽에서 커버해 주는지를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셀트리온 계열부터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도를 보자라는 거예요. 의도. 코스닥을 깨려고 하는 건지 지키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다행스럽게 코스닥은 이제 지키고자 하는 거래가 먼저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같이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중요한 내용들 놓치지 않게 공부하면서 나가실 분들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은 뭐 요즘 막 엄청 문자 많잖아요. 문자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막 지저분한 문자들 되게 많이 받잖아요. 수없이도 오죠. 연결하면 막 카톡방으로 가거나 텔레그램 방으로 막 이동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없이 순수 제 구독자 분들로만 한 분 한 분 확인 끝에 한 분 한 분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고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제가 장중에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구독하신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문의 주시면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입장 할 수 있습니다고 참고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각자 계신 톡방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